근데 이런 요소들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였지? 이거는 무조건 그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깔고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응, 최소 금액. 언니는 노웨딩 할 생각은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골지들이 다 저랑 또래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좀 결혼 준비 시리즈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게스트를 한 명 모셨거든요. 이제 게스트가 누구냐면 저희 친언니예요. 저희 친언니는 2년 전에 지방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내년에 결혼을 서울에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결혼 준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결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잖아.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상견례. 맞아요. 여러분, 식장을 먼저 정할 게 아니라 상견례를 먼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아빠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남자친구랑 바로 이제 홀을 잡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순서가 있다면서 상견례를 무조건 먼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빠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상대 쪽 부모님이나 아니면 좀 되게 유교 사상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아무리 뭐 지원이나 이런 걸 안 해주신다고 해도 이런 순서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견례를 무조건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상견례 꿀팁이 있잖아. 저희 그 상견례 할 때 보통 이제 부모님을 먼저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교육이냐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그때 가면 또 얼어가지고 자기 자녀 칭찬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 우리 골치가 참 예쁘죠. 우리 골치가 참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부모님들은 서로의 자녀를 칭찬해주는 칭찬해줘야죠. 게 그게 상견례 분위기를 업시키는 방법입니다.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제 남자친구를 칭찬해줘야 되는 거고 저희 시댁은 이제 저를 칭찬해주면은 서로 이제 훈훈한 분위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상견례가 끝냈다는 가정하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첫 번째로 식장 예약을 해야겠죠? 맞아요. 근데 식장 예약을 하기 전에 이제 결혼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식장 예약을 할 때 식장에서 보통 물어보거든요. 혹시 결혼식 날짜는 대충 정하셨냐고. 그래서 너무 이 특별한 날짜, 예를 들어 1월 1일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저희는 한 3월쯤에는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월 정도는 정해서 이제 식장 예약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날짜 예약에서 꿀팁이 있다면은 이게 예약을 하러 가서 좀 생각해 볼게요 하고 다음 주에 오면 그 날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양가 부모님이랑 협의를 해서 1순위 날짜, 2순위 날짜, 3순위 날짜, 한 4순위까지 정해서 날짜를 조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종 날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식장이 정해줘요, 진짜. 맞아. 그리고 이 결혼 날짜를 왜 정해야 되냐면 이제 부모님 쪽에서 또 날짜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사주를 보고 오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날이 길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날짜를 그 배우자랑만 정하는 게 아니라 꼭 부모님들께도 미리 얘기를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알아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 날짜를 정하고 나서 식장 예약을 하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장을 고르기 위해서 좀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음식도 있고 홀도 있고 뭐 동시 예식, 분리 예식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런 요소들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뭐였지? 첫 번째가 초대 인원입니다. 결혼식으로 따지면은 최저 보증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저랑 남자친구는 사람들을 최대한 적게 부르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애매한 사람들까지 굳이 초대를 해서 또 청첩장 모임을 만들고 또 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얘가 왜 나한테 청첩장을 주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안 만들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사람을 적게 초대하자. 그래서 한 150명에서 200명 요 정도 초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울에서 결혼을 점심시간에 하려면 이 인원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에서 그냥 평범한 데서 점심시간에 하려면 300명이더라고요. 최저 보증 인원이.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최저 보증 인원을 한 150에서 200명으로 설정을 했다면은 이 300명인 곳들은 아예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홀이 아무리 예뻐도. 어차피 인원수 못 채우니까. 그리고 이 인원수를 못 채우면은 못 채운 만큼 내 돈 그냥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최저 보증 인원을 정하는 게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예산 설정이거든요. 근데 이 예산 설정이 크게는 식대,
대관료, 연출료, 그러니까 여기에 플라워라고 해서 꽃값이 들어가는데 이게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약을 한 곳은 식대가 할인을 받아서 65,000원이었고요. 65,000원도 솔직히 엄청 비싸죠. 이제 더 이상 결혼식에서 5만 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5,000원에다가 이제 대관료라고 해가지고 대관료가 650만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이 65,000원이랑 650만 원은 할인을 받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저희 결혼식장은 최저 보증 인원이 250명이었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하려면 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도저히 300명까지는 채우고 싶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타임을 하기로 해서 이제 250명으로 줄였더니 식대 65,000원 곱하기 250명 더하기 650만 원을 했더니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그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깔고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응, 최소 금액. 응. 네, 그래서 사실 이 65,000원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많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는 식대는 5만 원은 절대 안 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 식대 안 맞는 것도 그냥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식장을 좀 알아보실 때 이렇게 식대, 그러니까 내가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미리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설정에 좀 도움이 되는 네이버 카페가 있죠. 멤버 수들이 많은 카페가 다이렉트 웨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가입하게 되면은 플래너들한테 전화가 진짜 많이 와요. 맞아.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맥마웨라고 메이크 마이 웨딩. 그래도 정보가 진짜 내가 원하는 웨딩홀을 딱 치면은 거기에 이제 투어를 갔다 오신 분이 이 견적을 받았어요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거든요. 저는 2번 맥마웨 여기 카페가 정보 접근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다이렉트보다는 맥마웨가 훨씬 좋았고, 그리고 웨딩북이라는 앱도 있어요. 근데 이 웨딩북도 가격이 다 공개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개된 가격은 다 정가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결혼식장들이 정가로 실제로 돈을 주는 데는 없고 정가를 좀 비싸게 만들어 놔가지고 본인들이 할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정가로 해놓고 우리는 8만 원까지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할인가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웨딩북으로 조금 알아보기에는 가격이 좀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도 맥마웨에서 가장 많이 알아보고 도움도 가장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맥마웨 추천.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식장 예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아까 뭐 교통, 음식, 홀, 식대, 뭐 동시예식, 분리예식,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니는 어떤 거를 가장 중요시했지? 저는 한 번쯤 하는 결혼인데 예쁜 데서 하고 싶어서 홀을 먼저 고려한 다음에 다른 것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차도 좋아야 되고 식대도 괜찮아야 되고 음식도 괜찮은. 그래도 진짜 홀이 어느 정도 예쁘면은 그 조건들은 좀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홀을 무조건 1번으로 했습니다. 맞아. 저는 이제 뭐 교통, 음식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제가 5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1, 2, 3, 4홀을 보다가 마지막 홀을 봤는데 이 마지막 홀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 2, 3, 4가 기억에서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이 5번이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쌌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홀이 훨씬 예뻐가지고 저는 이 5번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홀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서울은 어딜 가든 교통이 안 좋아요. 진짜. 그리고 그 서울에서 뭐 비싼 호텔, 예를 들어 시그니엘에서 한다, 이런 경우는 상관없어. 근데 이런 데는 보통 견적이 1억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결혼하실 분들이 식장에 보통 한 2, 3천, 많아봤자 3천 정도 투자를 하는데, 서울에서 3천으로 결혼을 할 거면은 그 교통 좋고 주차 좋은 곳이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진짜 그 정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서울 여기서 했는데 되게 교통도 좋고 뭐 가격도 저렴하더라. 근데 여러분, 결혼식장이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떤 특정 선배가 A라는 웨딩홀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 선배는 식대를 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하려고 지금 2024년 견적을 보니까 식대가 8만 원으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식대만 해도 3만 원이 올랐는데 거기 최저 보증 인원이 3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비용만 벌써 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본인이 과거에 했다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대략적인 것만 조언을 해주고 뭐 우리는 이 정도 금액에 했어. 근데 금액이 올랐다고는 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식장이 좋다느니 이런 거는 딱히 요즘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막 야 나는 결혼식장 이때 이 돈 주고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결혼하신 곳도 2024년에 하려면 다 비싸요. 그래서 견적은 최대한 최신 거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최신 게 아까 맥마회 여기 네이버 카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또 결혼식이 2부 예식이 되게 많은데 2부 예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결혼 딴딴딴 하고 나와가지고 결혼 잘합니다 한 다음에 이제 옷을 갈아입으러 가요. 신랑 신부가. 그래가지고 신랑 신부가 또 예쁜 드레스를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샴페인 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건데 이제 그때 신랑 신부가 옷 갈아입을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장에서 그때 이제 코스 요리가 코스 이렇게 요리를 나오죠. 서빙을 하는데 보통 2부 예식을 하는 곳은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2부 예식을 그냥 할까?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2부 예식을 하는 순간 다시 머리카락 만져주는 비용, 그리고 2부 예식 드레스 비용, 그리고 뭐 그 부가적인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2부 예식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와인이 필수 코스예요. 그래서 테이블마다 와인을 한 6에서 8만 원짜리를 하나씩 놔야 되는데 보통 또 테이블이 200명, 300명 되면은 20개, 30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1부 예식이랑 2부 예식이랑 가격 차이도 안 나는데 2부 예식이나 할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 결혼식장을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특히 제가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 최저 보증 인원 때문에 애매한 관계의 사람들에게 굳이 연락을 해서 청첩장 모임을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지.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고 그 받는 사람도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아니 얘는 나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연락해서 청첩장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스몰 웨딩을 할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스몰 웨딩이 더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래 스몰 웨딩은 꿈을 접자 이렇게 있었다가 요즘에는 노웨딩을 많이 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그냥 이렇게 할 바에 좀 결혼 사진 예쁘게 찍고 결혼식은 하지 말자, 노웨딩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자친구는 결혼식은 하고 싶다라는 주의여가지고 저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뭐 서로 배우자끼리 생각만 맞고 그리고 나는 이 결혼식을 하는 대신 더 다른 데에 더 가치 있는 데에 돈을 쓰겠다 하면은 저는 노웨딩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두 사람의 의견뿐만 아니라 양가 부모님들 의견까지 꼭 일치해야 되는 견해인 것 같아요. 언니는 노웨딩 할 생각은 없었나요?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주놀이 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날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드레스 입고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무조건 결혼식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웨딩은 생각조차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또 결혼식이 그 1시간에 그러니까 뭐 길게 하면 2시간에 거의 2천, 3천을 태우는 행사잖아요. 돈이 아깝진 않았나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진짜 열심히 모은 돈이고 그거를 한순간에 확 하고 이렇게 날려버리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 결혼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인생의 한 번뿐. 그놈의 그 인생의 한 번뿐.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그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남편이 그때 제일 잘생겨 보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조금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것 때문에 2시간에 2, 3천을 태운다? 저는 진짜 아낄 거 다 아껴서 그래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껴도 2, 3천. 아껴도 2, 3천. 그러니까 이게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결혼 산업 자체가 너무 검은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다 추가 비용 들고 저희가 사실 오늘 기본적인 뭐 예식장 요 정도만 얘기를 했는데 예식장에도 뭐 플라워 샤워 그 꽃 뿌려주는 거 그것도 한 20만 원씩 받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천장에서 뿌려주면 더 비싸고 막. 그래서 되게 알아보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뭐 어쨌든 저는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뭐 결혼식장 진짜 하기로 한 거 맞는 거죠? 결혼식장에 대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웨딩 플래너 혹시 구했어? 아, 그 웨딩 플래너는 아까 그 다이렉트 웨딩 카페 가입했더니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는 저희끼리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제 성격상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그냥 내가 빨리 하고 만다 요런 주의여가지고 이제 남자친구랑 막 알아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홀을 하나 정했어요. 그리고 이 하나를 정하고 나서 이 웨딩 플래너님이 계속 연락이 오길래 아, 저희 여기로 하기로 했다. 근데 그 홀 투어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홀 투어 예약이 이때부터 열린다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본인이 잡아주시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이제 그쪽이랑 동시에 그 열리는 시간대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았는데 이 웨딩 플래너님이 실패를 하시고 제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것처럼 좀 의사결정 과정에서 굳이 한 명을 낄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게 편하다 하시면은 웨딩 플래너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언니는 했나요? 저는 지방에서 했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곳이 완전 뚜렷했어요. 저는 그냥 약간 여기 골지랑 비슷한 성격이어서 그냥 내가 예약하고 말지 이렇게 누구 손을 거쳐서 하면은 괜히 좀 찝찝하고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사람한테 이런 거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싫은 소리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냥 내가 발벗고 뛰는 거를 추천드려요. 맞아. 저는 사실 그 웨딩홀은 플래너를 안 꼈는데 스드메 할 때 저는 스튜디오는 안 하고 드메를 했거든요. 근데 드메는 그 플래너를 꼈어요. 언니는 스드메를 다 했잖아. 그러면은 언니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결혼을 다시 한다면 스드메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안 할 것 같아. 네, 언니의 답변은 2탄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2편으로 스드메 편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